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죠. 한국은행은 오늘도 기준금리를 연 1.5%로 4개월 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참 충분히 모으기가 어려운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저금리 시대에 현명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인 이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꾸준한 투자로 목돈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 특별히 오늘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나이사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입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험과 관련된 질문 남겨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큰 노후 자금을 만들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네, 투자의 시대 변액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 몇이요? 1.5. 그러면 시청자님,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1.5보다 높다, 낮다, 높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 돈이 나중에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뒤에도 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변액보험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잘 알고 계신가, 그리고 변액보험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험과 펀드를 결합해 놓은 거죠. 그럼 여기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보장성에 대한 변액보험은 어떤 게 있죠? 종신보험. 다들 아시죠? 근데 종신보험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들 하세요. 아, 이거 원금 보장 안 되는 변액보험이잖아 라는 생각들 하시죠? 근데 종신보험의 원금 보장은 어떨까요? 원금이라는 거는 따로 없어요. 내신 돈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보장성이라는 거는 보장해주는 금액을 보장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회 보험료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을 냈고 1억짜리 종신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1억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과 상관이 없고 위험률과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신 돈을 가지고 사망보험금이 1억보다 더 알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의 보장성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성의 변액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유니버셜, 변액 유니버셜과 변액연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투자 상품 중에 유일하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 중에는 딱 하나, 변액연금보험만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변액연금도 나오겠지만 이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15년 이상을 변액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변액연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러면서 내가 목적 자금을 만들고 목적에 의해서 뭐 매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럼 나는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게, 어떤 변액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앞으로 성장하면서 돈 쓸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들어갈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적절한 금액을 꾸준히 정해가지고 계속 모아가는 변액보험이 좋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 새내기들은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가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가는 적립보험들이 좀 더 좋고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장이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액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셔서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이 뭐 10년 전에, 우리가 이게 지금 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뒤에, 50년 뒤에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액으로 이 부분을 동일하게 1억에 대한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후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 연금보험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액보험이 오래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자산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을 보니까 13년도에 79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17년도에는 100조가 넘었어요. 이 변액보험의 특징이 어떤 건가요? 보험의 특징은 한 번만 들어오고 만다? 아니죠. 보통 우리가 보험을 싫어하는 이유, 장기잖아요. 장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앞으로 13년도에 79조였던 게 지금 100조가 된 것처럼 거꾸로 5년이 지나거나 하는 시점에는 이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3년도에는 주식이 코스피가 얼마였느냐? 2,000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7년 말에는 2,400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요때 이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는 400포인트 이상이 그냥 올라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는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투자라는 건 사실 위험하다 생각하시고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것도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투자에 대해서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일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길게 해야 돼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이런 문구를 보실 수 있어요. 10년 고객님, 이런 문구. 예, 그거는 뭐 보험뿐 아니라 은행을 가셔도 그렇고요. 다른 객장에 가셔도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분산 투자. 제일 많이 알고 계시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이게 뭐 상품을 여러 개를 준비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 충분히 펀드들을 나눠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안에서도 다양한 펀드를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돈 잘 모아서 나라에 충성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소시민, 세금에 대한 절감,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되죠. 비과세.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적립투자.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돈을 다 투자하고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저 또한 그렇거든요. 매월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주는 것이 투자할 때 가장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좀 나눠서 펀드를 좀 정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시간은 자연히 흘렀을 때 10년 이상 가게 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하나 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안 쓰고 잘 모아놨어요. 근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다 나의 치료비로 누구 좋은 일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위험에 대한 보장 놓치고 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종잣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가를 보니까 복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복리를 꿈꾸죠. 그래서 요 투자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1억을 10년 동안 넣었을 때, 30년 동안 넣었을 때 그냥 보관해 둔 거예요. 수익률이 5%, 이렇게 뭐 15%, 30%까지 예시를 했는데, 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좋아요. 30% 수익률. 네. 근데 요거를 한 15% 정도로 보니까 10년이 됐을 땐 4억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잘 놔뒀더니 30년이 되었을 때는 60억이 되어 있어요. 네. 어떠세요? 나는 1억을 놓고 시간에 투자를 해놨는데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복리로 이렇게 금액이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기다려줬더니 기다림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1억 지금 없어 이러신 분들 있죠. 300만 원을 투자를 해볼게요. 300만 원은 월로 나눠보면 25만 원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30살부터 해가지고 39살까지 300만 원씩 10년간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요때 넣은 3천만 원이 보니까 5,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쭉 놔둔 거 한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아, 나는 지금 당장은 다른 일이 급해. 이것저것 해놓고 나중에 가서 여유 있을 때 저축을 할래 라고 생각을 하셔서 10년이 지난 뒤부터 25만 원씩 300만 원을 저축을 하시는데 보세요. 어때요? 여기는 요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보면 아이고 힘들어.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3천만 원 투자하신 분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한 거예요. 이때 5,100만 원이 되는 시점을 따져보니까 여기 동일하게 10년에 5,100만 원으로는 있지만 내가 65세, 여기 뭐 64세 이렇게 잘 보이는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4억 9천 정도가 되는데 이 4억 9천을 만들려고 보니까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갖고 3배나 돈을 냈는데도 4억 9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만큼 투자는 언제 하는 게 좋다? 빨리, 일찍. 그러면 더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복리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말했잖아요. 가장 큰 이자는 시간이 가져다 준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거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요거는 또 우리 워렌 버핏 너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갖고 있지 말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험도 그런 것 같아요. 보험 해지하면 손해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해지할 생각을 하거나 10년 동안 유지를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라면 저축 들으라고 저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에는 장기 보유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적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쉽게 50만 원을 15살짜리 우리 15 어린 친구가 딱 준비를 하면 10년이면 6천만 원을 내는데 65세가 되었을 때 이 6천만 원이 6억 8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70세가 되니까 6억 8천이 이렇게 9억이 되어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냥 5년의 차이지만 여기서 가져다 주는 거는 그냥 보셔도 3억 원의 차이예요. 근데 제 이제 연령대로 갔을 때 이렇게 10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6천을 넣고 65세가 되었을 때는 1억 6천이고요. 2억 1천으로 70세가 됐을 때 보장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 내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부터 해서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무엇을 할까 망설이기보다는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액보험은 장기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그 시작한 거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번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10회 이상, 10년 이상 가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변액연금보험이 왜 목돈을 만드는데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는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강의 내용 정리하고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여러 가지 혜택이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고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들여다볼까요? 궁금하시죠? 예. 기대해 보세요. 네. 비밀입니다. 알려주세요. 시작하시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증권을 보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했구나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보내주신 증권은 정확하게 2017년 3월 1년 전에 가입하신 분이세요. 근데 가입하시고 1년이 지나서 내 증권이 정말 잘 들어져 있나? 이거 고칠 때는 없는 건가? 우리 아들 거를 들었는데 잘 됐나? 이제 이런 궁금증에 의해서 이제 주셨는데, 네. 가입하시기 1년 전보다는 가입하실 때 지금 더 알아보시고 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증권은 이제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인데요. 말 속에 보면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종신보험 하면 사망했을 때만 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고객들의 니드가 변하고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을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는 사망보험금을 드리고 나중에 내가 노후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2017년 이제 3월 20일 날 가입을 하셨어요. 20년 납으로.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쭉 보시면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 상속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한 명을 지정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로 아마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납입 방법, 뭐 건강진단, 생활자금 개시, 뭐 오른쪽 어깨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내 증권의 월납, 연납, 일시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월 보험료를 내가 매월 내느냐, 6개월에 한 번씩 내느냐, 1년에 한 번씩 내느냐, 한꺼번에 냈느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건강진단은 무진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2년 이내의 보험회사는 고객이 무언가를 고지위반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해지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진단권은 2년, 진단권은 1년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에 진단이 불편하시더라도 진단을 받아서 하실 수 있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활자금 개시가 55세라고 돼 있어요. 이 시청자님이 주신 증권자니 21세에 가입을 하신 건데 예. 21세 전에 사망을 하시면 사망보험금 1억이 나가는데 55세 이후가 되면 1억의 사망 보장 자산을 감액해서 내가 생활비로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55세가 되면 생활비를 수령해야 된다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55세가 넘어가면 사망보험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사망보험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감액을 해서 예, 제가 예. 생활비로 쓰는 예, 거기 예. 때문에 과거처럼 그 종신보험을 나는 쭉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3년, 왼쪽 다리 주계약의 보험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분이 그 전에 과거 치료력이 있어서 어깨랑 다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아니면 주계약의 보험기간이라는 얘기는 전기간이겠죠. 주계약이 종신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요게 다시 다치게 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내가 가입 당시에 어떤 부담보를 받은 거는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시 내가 증권을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실제 가입한 증권을 한번 자세히 볼 텐데요. 이제 주계약이 1억에 20년 납 13만 9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특약으로는 CI 납입면제 특약, 재해사망, 뇌출혈,
뭐 심근경색, 입원특약, 암진단, 수술비 총 해서 16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년갱신 5년납해서 최대 80세 해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예. 네.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도 종신토록 주계약 사망보장만 되는 거지만 내가 살아서 받는 특약의 보장기간은 언제까지다? 80세까지다. 그래서 이분이 21세에 가입을 해서 주계약은 20년 납이라고 가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 특약의 부분에 대해서는 80세인 앞으로 59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인상되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아실 만한 그런 특약들은 제외를 하고요. 종신보험의 기본부터 몇 가지 특약만 제가 선출을 해서 한번 담보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사망보험금에 이제 기본보험금이라는 게 있고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105%, 이미 납입한 보험료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어느 증권에 보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보험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입 금액을 정한 금액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근데 거기에 내가 인출도 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가감한 금액과 그리고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에 105%를 더한 금액과 내가 넣은 총 기납입 보험료를 더한 거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것을 사망보험금으로 드린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주계약은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 50% 이상 장애가 되었을 때 전액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드린다라는 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CI 납입 면제 특약이라는 건데요. 이분은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CI 납입 면제 특약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CI 보험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시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선지급을 해드리고 납입 면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지급은 개념은 없는 거고요. 혹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료를 면제를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얼마를 내시냐면 이분이 납입 면제를 받기 위해서 1223원을 내시는 거예요. 1223원을 내시면 20년 동안 안에 CI 질병이 발생을 하면 이 전액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해드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CI에 해당하는 질병이 뭐가 있어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쉽게 받기는 어렵지만 좀 아주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진단 특약은 다 아는 건데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 궁금하시죠? 예. 네. 가입 금액이 이분이 2천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보통 진단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분은 3,5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각 회사마다 이제 예. 표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가입 금액을 보고 내 진단비가 2천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증권의 뒷면을 계속 이렇게 넓히다 보면 각각의 담보별로 보장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증권들은 뭐 3,500이 쭉 가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입 금액을 더 올려주는 증권들도 있기 때문에 내 증권을 반드시 한 번씩은 꼼꼼히 한번 열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뇌출혈 진단도 방송에서 너무 많이 했죠. 뇌출혈도 너무 많이 알아요. 무엇인지. 뇌혈관이 터지는 거. 근데 이 시청자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했냐면 제가 21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세 미만에는 그 뇌혈관에 대한 보장 범위를 더 폭넓은 거를 가입할 수 있는데 단지 뇌출혈만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다가 짜잔 하고 표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예. 많이 보신 거죠.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그 분류표인데요. 만약에 30세, 21세 자녀라고 하면 제가 번호를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1번, 2번, 3번 번호를 매겨놨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1번이 가장 범위가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가 2번이, 그 다음에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고 좋다는 얘기는 걸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거죠. 그러면 이 자녀분은 1번을 가입을 하셨은 게 더 좋았는데 보장이 사고가 발생률이 많이 높지 않은 3번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원 특약을 또 보시면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해서 요즘에 첫날부터 입원도 되게 많은데 이제 3일 초과 1일당 입원으로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생명보험사에도 첫날부터 입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갱신이라면 첫날부터 입원으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특정 질병 수술보장 특약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급여금, 4대 중증 질병 수술비.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이 뭐냐면 뇌, 심, 간, 폐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비를 드리겠다라는 건데 시청자님이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비 지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나운서님은 앞으로 수술을 더 어렵게 수술을 해서 우리가 병을 고칠까요? 아니면 간단한 시술로 병을 고칠까요? 더 간단해지겠죠. 병 수술하는 게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열 수술은 300이라고 돼 있고요. 네.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수술은 6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드리죠. 똑같은 암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아니면 뇌혈관 수술을 할 경우에도 그러면 도대체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길래 수술비를 다르게 주나. 그러니까 어떤 거든 내가 암 수술하면 어떤 형태로 수술을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시청자님들이 고객님들이 수술을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술비를 다르게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관열 수술이란 뭐냐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칼로 절개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메스를 대서 내 복부에 요즘에는 근데 이런 수술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시경 수술은 인체 내부의 영상을 통해서 행해지는 수술. 뭔지 아실 거예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카테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무나 금속동의 그런 가는 관을 말하는데 그 안에다가 부비동 안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그 안에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료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제 관열 수술 외에 여기 보면 수술로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식의 수술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X선을 이용해서 근치 수술 방식, 이런 간단한 수술 방식들로 우리가 암이나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비를 적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증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특정 질병 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하면 동일하게 주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증권을 꼼꼼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입한 증권을 꺼내서 한번 열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30세 미만의 자녀이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를 좀 더 폭넓은 손해보험사의 어떤 통합보험 형태로 준비를 하시고 주계약의 보장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유동자금을 많이 활용하실 거기 때문에 추가 납입 수수료가 0%에서 4.5%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입하신 거는 3.5%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 때문에 추가 납입 수수료가 있고 없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갱신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보험도 한번 잘 선택을 해놓으시면 나의 미래가 아주 편안하다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은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아이사의 생활비 챙겨주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증권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1년 전에 21살인 아들에게 가입시켜준 이 보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풀어주셨고 어떻게 보완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상담을 해드렸다라는 사례를 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 보험도 내 증권도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 드셨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에서
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상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들한테 보험을 하나 가입을 시켜줬는데요. 네. 그 보험이 어떻게 잘 들은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예. 또 종신보험을 해야 될지 연금을 해야 될지 또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 말고 추가로 더 가입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하나손해보험에 자녀보험 가입하신 거 맞으신가요? 재작년도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9살이요. 19이시고 네. 혹시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 뭐 건강하죠. 건강하죠. 아픈 네, 데도 네. 없고 물론 근데 향후에 더 걱정되는 질병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또 노후 자금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현주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아마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것도 같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고 계신 증권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셔서 정리해 봤는데요. 한해손해보험의 똑똑한 자녀보험을 2016년에 가입하셨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십니다. 아들보험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19살 된 아들보험을 준비해 주신 건데요. 이 보험 외에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정보를 좀 주십시오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저기 제목처럼 똑똑한 자녀보험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고 이 똑똑함 속에 오게티는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네, 일단은 진단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30세, 80세 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보험은 100세 만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암 진단비가 무려 5천만 원씩 고액의 진단금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뭐 대장 전막내암이라던가 또 남자인 경우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이렇게 빠져있는 유사암도 여기엔 일반암으로 전부 다 진단비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혈관 질환에 관해서는 막힘의 경색, 뭐 터지는 출혈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들어있는 보험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뇌졸중, 네, 뇌경색, 맞습니다. 뇌출혈이 다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방송에 김종혜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폭넓은 범위 내에서 경색과 출혈을 전부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오게티를 여기서 굳이 찾아보자면 21대 수술비인데요. 사실은 이제 21가지에 대한 수술비 부분에 보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또 심하지 않은 경우는 백내장, 녹내장 딱 21가지라는 딱 정해져 있는 부분만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아드님 시청자님 아드님 건강하시잖아요. 네, 근데 건강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 손상이 됐다. 근데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 21가지 질병 수술비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은 젊고 건강하지만 수술비라 하면 좀 폭넓은 수술비가 조금 더 첨가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질병 상해 입원비도 5만 원씩 들어있고요. 각각 수술 외에 또 상해 담보도 들어있어서 아주 이름처럼 똑똑한 자녀보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수술비가 조금 부족한 네, 거예요? 그 부분이 오게티 말씀대로 다 좋지만 굳이 찾는 오게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또 한 가지 종신과 연금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예, 사실 저도 그게 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특징이 다르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시청자님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은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가입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똑똑한 자녀보험도 네. 빨리 가입해야지 보장 범위가 넓은 걸 가입한다고 해서 좀 빨리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네. 근데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도 빨리 가입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이나 뭐 비과세나 뭐 복리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와우.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종신이나 연금 두 개를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 가지만 먼저 뭘 해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말씀만 들어도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니까. 네. 사실은 종신과 연금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시청자님이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둘 다 같은 기능이 다르지만 또 어찌 보면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장기적인 저축을 해서 적립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드님에게는 종신보험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19세고 또 향후 이제 군대도 가야 하고요. 그리고 취업도 하고 또 결혼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러면 미리 어린 나이서부터 적립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나중에 후에 그 금액이 다시 큰 자산이 되고 그게 또 보장 자산으로서 책임 준비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금 같은 경우는 어릴수록 준비해 두는 게 맞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두 개 다가 좋겠지만 굳이 하나를 한다고 하면 종신보험이 어떨까. 그리고 오늘 방송에도 나왔듯이 변액으로 해서 좀 장기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게 아까 뭐 중도 인출도 되고 추가 납입도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연금은 나중에 돈 벌면 하라 그러고 네, 보통 종신보험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또 직장을 갖고 또 본인이 버는 돈으로 추가납입 기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익률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연금, 종신 이 둘 중에 긴 장기 저축을 가져가면 충분히 나중에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럼 도움이 되셨나요? 종신보험에다가 아까 추술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금과 종신보험 두 가지를 다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이상서부터 가입은 가능하시고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아까 그 똑똑한 자녀보험에서 좀 부족했던 수술비를 조금 첨가하신다면 부족했던 수술비도 들어가면서 또 사망보장금 거기에다가 긴 장기 저축 이런 기능까지 해서 저희가 13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한 그 수술비를 통해서 질병과 상해, 재해 따지지 않고 모든 수술에 관해서 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어요.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셨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도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예.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실은 아버님이 뇌출혈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래서 남편 그래서 제가 보험의 중요성을 요즘에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보험 증권을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네. 지금 남편분 예. 보험 문의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남편 거가 없는 것 같아서 아, 예, 뭘 예. 어떻게 보충해야 되고 또 지금 가입한 걸 정리를 하면 손해가 좀 많이 날까요? 그게 궁금해서요. 왜 정리하시려는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게 정확하게 또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좋은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예, 오늘 전화 잘 주셨는데요. 전문가께 기존에 들고 계신 보험이 어떤지를 먼저 좀 분석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지금 남편분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46세요. 46되셨고, 어디 뭐 질병 있으신가요?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딱히. 아, 없으신데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내주신 증권은 잘 받았고요. 잠시 뒤에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남편분께서는 총 2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2006년도에 삼성생명에서 삼성 리빙케어 보험 동신형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거 한 건과 또 2015년도에 LIG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셨고요. 한 달에 보험료는 1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볼게요. 올해 46되신 남편 보험을 문의해 주셨는데 최근에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보험 유지 가능한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안 좋은 소식 있으셔서 좀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증권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가입하신 증권을 제가 2개를 봤는데 2개를 보면서 지금 시청자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 보험 증권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별로 점수 많이 못 줄 것 같아요. 한 40점? 엄청 겸손하시네요. 그래서 40점 이상은 제가 보기엔 돼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씩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을 가입하셨던 것 같아요. 2006년도에. 네. 그래서 이 리빙케어 보험이 뭔지는 혹시 아세요? 저는 이게 이제 CI 진단금에서 네. 2,400만 원 이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수술비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 500만 원 정도면은 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CI 보험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가족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버님이 뇌출혈로 그렇죠. 돌아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내가 가져가야 되나 생각은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이제 증권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I의 좋은 점은 이제 납입 면제라는 게 장점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질병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됐을 때만 드리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리고 납입 기간도 지금 이제 31년 납으로 아마 그래서 길게 하신 것 같아. 그러시고 나서 2015년도에 이제 실비랑 운전자 보험 이런 거 이제 부족한 거를 추가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요때 추가를 하실 때 조금 더 진단비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라면 보충을 아마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리빙케어 보험은 제가 보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에는 말 그대로 그 종합 입원 의료 실비 5,000에 30만 원 거기다 이제 운전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운전자 비용 담보랑 그리고 이제 3대 진단비가 다행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뭐 뇌경색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서는 다 1,000만 원이 보장해 받는데 너무 약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리빙케어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만약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보험료가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얘를 정리하시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비용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얘를 보험료를 9만 원짜리를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로 줄여놓고 나머지를 보충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어떤 걸 보충하면 좋은지. 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I 그 리빙케어 보험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한 번만 주는 거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때도 뇌졸중이 왔을 때도 뇌경색이 왔을 때도 심근경색이 왔을 때도 각각의 진단비를 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지금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을 하시면 보험료가 한 15만 원 정도 내외면 어느 정도 3천만 원 이상씩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러면 리빙케어를 정리하셔도 그 신규의 3천만 원과 기존의 KB에 있는 거에 1,000만 원 하고 하시면 4천만 원에다가 종합 입원 의료비 5천만 원이 있잖아요.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 그거랑 하면 이제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쓰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그게 날 것 같아요. 제가 이 CI가 또 주변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별로 쓸모없다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단을 꼭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 예. 근데 어떤 거든 시청자님 쓸모없는 건 없어요. 쓸모없는 건 없으시고 내 상황에 이 보험이 나한테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리빙케어 보험이 모든 사람한테 다 안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님과 같이 그런 어떤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되시고 염려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비추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제 경우에는 요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채워넣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들어보니까. 시청자님. 저희 오늘 다음 분들도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여기까지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볼게요. 끝번호 1984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가 던진 장난감에 아이가 다쳤는데요.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현주 전문가님, 유치원에서 다쳤으니까 어떻게 유치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일단은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던진 아이네 집에 가서 일단 뭐라 해야 하나 되게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런 사례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다 보상을 받아야지 일단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고민 해결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상 책임이라는 그런 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나도 가입이 되어 있고 상대방 아이도 가입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건 어느 누구한테도 그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 유치원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 책임으로 아이의 치료비 일부를 전부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유치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꼭 좋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7700번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3대 진단비, 수술비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김종희 전문가님.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문자 주신 분은 너무나 진짜 문자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원래 이제 그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3대 진단비를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비싼 보험료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30일까지 모 보험사에서 잠깐 5일 동안만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체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문자를 주시니 어찌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주신 이 시청자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따 끝나신 후에 자세하게 연락을 주시면 이제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은 표준체 보험료로. 거기에 뇌출혈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하고 뇌졸중 담보까지도 해서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날짜는 길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 단 5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잠깐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내가 의사소견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전혀 없으셔야 돼요. 대신에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아니시라고 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을 모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험사에서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더 유리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유병자가 아니라 건강체 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는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더 깊게 봐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볼까요? 0102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길게 남겨주셨네요.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저도 수술비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얼마나 들 수 있을까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여현주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수술비 고민 많이 하시는 날인가 봐요. 네. 예, 방금 전에 김종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만약에 병이 있다면 유병자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수술비가 좀 부족해서 좀 보장을 좀 더 하고 싶다. 물론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금액 정도는 최소한 2, 3만 원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질병재해 따지지 않는 생명보험 쪽에 있는 수술도 있지만 요즘에는 손해보험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16대라던가 30대, 40대, 32대, 40대 이런 질병 수술비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장이 필요할까 좀 고민해 보시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보험 고민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방송은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처 상담 신청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난 이후로도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2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문자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